안녕하십니까, 팀장입니다. 알벤다졸을 드시고 알러지 비염에 정말 효과를 많이 보고 계시다라고 하는 우리 히사모 가족분들의 후기들이 정말 많습니다. 오늘부터는 몇 편에 걸쳐서 이 알벤다졸을 통한 알러지 비염 정복에 대한 시리즈 영상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일전의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다른 것은 몰라도 알러지 비염만큼은 제가 정말 전문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전문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30년 가까이 만성 비염으로 고생했던 부분들을 이 알벤다졸을 통해서 지금 고쳐나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미국 현지에서 저보다 더 오래되신 분들, 그 다음에 굉장히 다양한 증상의 알러지 비염 환자분들이 저의 치료법을 통해서 굉장히 많이 좋아지셨다라고 하는 것, 시리즈로 올라가는 영상을 통해서 듣다 보면 많은 부분에서 일리가 있구나 라는 생각을 하실 겁니다. 먼저 오늘은 첫째 시간으로 알러지 비염이 왜 생기는가, 그 원인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몇 가지 나누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유전입니다. 엄마 아빠가 알러지 비염이나 축농증으로 고생하는 분들의 자녀는 아주 어린 시절부터 알러지 비염 증상이 나타난 것을 보게 됩니다. 유전적인 부분은 사실 알러지 비염뿐만 아니라 모든 그 기저질환, 그러니까 병에 있어서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것 같아요. 특별히 우리 우리 김철민 씨도 약간 그런 케이스잖아요, 그렇죠? 이 암 환우에 대한 그 가족력이 있는 분들 같은 경우는 특별히 더 많이 조심해야 되는 부분들이 여기에 있습니다. 두 번째는 환경적인 요인입니다. 한국에 걸어다니는 사람들 이제는 10명 중에 9명은요 알러지 비염 환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알러지 비염의 증상을 안 갖고 있는 분들을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한국은 알러지 비염의 천국이 되어고 있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오래전에는 금수강산, 이 청계천의 청자가 여러분 맑을 청자인 거 아시죠? 옛 이야기가 되어버렸죠. 황사, 중국발 황사, 미세먼지. 이제는 각 가정 사무실마다 공기청정기가 없는 집이 없을 정도로 이 엄청난 미세먼지와 황사, 자동차 매연, 이 탁한 공기는 알러지 비염 환자들이 굉장히 많은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저도 약간 비슷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굉장히 건강한 체질을 타고났지만 딱 한 가지, 어릴 때 무지하게 코피가 잘 나는 스타일이었어요. 코피가 한 번 나면 멈추지 않아서 제가 유일하게 개근상을 못한 이유 중에 하나가 코피가 아침 학교 가기 전에 터져서 학교를 결석했을 때였거든요. 근데 저를 치료해 주셨던 이비인후과의 선생님이 저희 어머니께 그런 얘기를 어릴 때 했었습니다. 이 아이는 커서 코 질환을 가질 확률이 높습니다. 코 질환, 코병. 그러다가 고등학교 3학년 때 제가 일전 영상에서도 잠깐 언급을 했죠. 괜히 그 당시의 분위기처럼 저는 이제 학력고사 세대니까 3시간 자고 공부하면 붙고 4시간 자고 공부하면 떨어진다는 3당 4당인가 뭐 아무튼 그리고 이제 책상에서 엎드려서 자는 그런 게 거의 생활화됐죠. 저 같은 경우는 독서실에서 2시까지 공부하고 그 다음에 거기서 그냥 취침을 했습니다. 근데 그 독서실이 청소가 제대로 안 돼 있었던 곳이에요. 특히 바닥에. 그 먼지구데기 속에서 1년을 자다 보니까 코가 막히는 알러지 증상이 그때부터 저는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한쪽 코가 늘 막히는 일이 벌어졌죠. 미국에 오니까 플러스 이 캘리포니아의 이 건조한 사막 기후 플러스 봄철만 되면 엄청나게 날아다니는 꽃가루 때문에 이제는 한쪽 코는 늘 막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눈물, 콧물, 두통, 재채기, 이걸로 해서 거의 한 달 동안은 요즘처럼 3, 4월 동안은 출근을 못하고 일을 못할 정도로 심한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안 해본 거 없습니다. 한약도 먹어봤고 수술 빼곤 다 해봤습니다. 시중에 나와 있는 모든 치료제들, 코 세척부터 시작해서 약부터 시작해서 스프레이 다 해보면서 제가 느낀 것 중에 하나는 그냥 살자 였습니다. 수술을 안 한 이유는 알러지나 축농증 수술을 한 사람들의 사례를 봤더니 10명 중에 5명 이상이 재발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수술한 사람들이 하나같이 하는 얘기가 수술을 권하지 않는 모습이었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다음 영상 때 별도로 한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알러지 비염의 원인은 유전 플러스 환경적인 요인. 그래서 내가 어떤 부분에 대한 알러지가 있는가, 꽃가루인가, 뭐 고등어인가, 뭐 복숭아인가, 뭐 기생충처럼. 여러분이 그거는 병원에 가시면은 알러지 테스트를 해줘요. 그래서 예, 어디에 알러지가 있다라고 하는 부분. 뭐 애완견 강아지 털인가?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먼지 쪽이 되게 강해서 요즘도 뭐 좀 이사를 하거나 좀 먼지 많은 곳에 청소를 하게 되면 여지없이 굉장히 힘들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스트레스도 가장 큰 주범 중에 하나죠. 스트레스는 정말 만병의 근원인 것 같아요. 스트레스 때문에 한국에 암 환자들이 굉장히 많은 거고, 예, 스트레스가 면역력을 떨어뜨리면서 이 축농증과 알러지 환자들이 늘어나는 것도 하나의 중요한 원인이기도 합니다. 자, 보통 비강 이러죠. 부비강. 비라고 하는 게 뭡니까? 한자어로 이게 코 속을 얘기하는데, 이 코 속 아는 여러분 아시겠지만 광대뼈 밑에와 요 밑에를 보면 비어 있습니다. 비어 있는데 보통 지금까지 알러지 비염이라든지 축농증의 치료는 총 4가지로 나뉩니다. 첫 번째는 수술, 두 번째는 약, 뭐 약국에서 여러분들이 흔히 구할 수 있는 뿌리거나 먹는 약, 그 다음에 한약. 그래서 뭐 미국에서도 뭐 알러지 비염 전담 전문 한의원에서 정말 많이 생겨났습니다. 근데 뭐 한의사분들 뭐 죄송하지만 한약만으로는 고치기 힘들다는 게 제 결론입니다. 네 번째는 그냥 포기. 제가 네 번째에 해당이 됐어요. 왜냐하면 코가 한쪽이 막혔어도 한쪽은 뚫리니까. 그리고 뭐 좀 코감기 들어서 심할 때 양쪽 코 뚫리면 또 입으로는 또 숨 쉬니까. 그래서 그냥 대부분의 사람들도 그렇죠. 정말 심할 때는 이비인후과 가가지고 치료를 받지만 보통은 그냥 포기하고 살죠. 근데 여러분, 포기하고 사는 게 결국 좋은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점점 심해져요. 나이 먹고 살이 찌면 코 속에 속살도 찌면서 점점 심해지는 것을 보게 되고, 특별히 성장기 또래에 있는 아이들의 알러지 비염은 집중력 감퇴. 저도 그랬습니다. 집중이 잘 안 되죠. 그리고 코맹맹 소리. 저 소리도 아직 코맹맹 소리 남아 있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그리고 정말 독한 알러지 약을 계속 먹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약에 대한 부분. 내성이 생겨요. 그래서 점점 강한 약을 찾게 돼요. 약간 이게 스테로이드 성분이 들어가 있는 부분이 사실 이 알러지 약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보통은 이 알러지 약을 먹게 되면 졸리죠. 졸리에서 이제 한숨 자고 나면 많이 가라앉아 있죠. 그렇죠? 근데 여러분, 그건 이렇게 보시면 돼요. 물병에 어떤 그 모래를 담고 물을 붓고 난 다음에 막 휘저으면은 물이 되게 탁해지잖아요. 근데 가만히 놔두면 어떻게 되죠? 가라앉으면서 맑은 물이 되죠. 근데 그렇다고 원인이 해결된 게 아니라 그냥 가라앉았을 뿐입니다. 다시 흔들면 일어나는 것처럼. 결국 이거는 이 부분이 바로 제가 말씀드리는 이 약국에서 최근에 판매되는 알러지 약들이 대부분이 이래요. 그래서 자주 쓰시게 되면 점점 증상이 더 악화되는 것을 보게 돼서, 이걸 알기 때문에 사실 알러지 약의 그 복용법 보면 항상 과도한 상용에 대해서 의사와 협의하라고 하면서 막고 있죠. 한약. 한약. 한약, 이 알러지 비염의 증상 때문에 한의원을 방문하게 되면 두 가지 치료를 받습니다. 하나는 일단은 비염에 좋은 침자리, 혈자리에다가 여러분 침을 맞게 되고요. 두 번째는 그렇죠, 한약을 처방받게 되는데, 한약재에 대해서 제가 또 다음 영상에 한번 좀 다루도록 할 텐데, 여러분, 한약재를 믿을 수 있겠습니까? 다 중국에서 오는 한약재. 뭐 혹자들은 우리는 국내에서 나오는 한약재만 쓴다고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정관장에서 나오는 홍삼이 거진 제가 알고 있기로는 거의 한 몇십 년 됐죠. 6년근 홍삼을 쓴다는데, 문제는 조그만 땅덩어리에서 그 대한민국의 국민을 넘어서서 전 세계로 수출하는 그 홍삼이 그렇게 많이 나올 수 있을까? 결국은 비료를 쓸 수밖에 없는 거고, 예전에 비해서 많이 정관장의 그 홍삼이 어떻게 됐죠? 많이 묽어졌죠. 그쵸? 많이 묽어졌죠. 우리 학교 다닐 때 공부했죠. 농사를 짓다가도 그 땅을 보통
뭐 몇 년 농사 짓고 몇 년 동안은 퇴비하고 뭐 해가지고 이렇게 농사를 안 짓는다 그러잖아요. 왜냐면 땅을 좀 더가 아니라 이제 영양분이 다 빠져나간 땅을 논 밭을 다시 한번 한 다음에 근데 지금 한약재가 재배되는 뭐 인삼, 금산, 뭐 홍삼, 뭐 금산 그 지역이 지금 그런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화학 비료를 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는 화학 비료 안 쓰고 천연 비료만 쓴다고요. 그 천연 비료가 뭐겠습니까? 돼지, 소, 똥인데 그럼 돼지, 소는 뭐 먹죠? 그렇죠. 사료 먹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한약재 제가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믿을 수 있는 한약재냐라고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저는 한약 안 먹습니다. 물론 비염에 효과적인 침자리, 혈자리가 있습니다. 그 부분 영상 또 제가 또 다음 시리즈 때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왜 알벤다졸을 먹으면 알러지 비염 환자들이 놀랄만한 이 호전 현상을 보이는가? 지금까지 제 경우를 봐도 완치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직 완치는 아니야. 응? 그냥 굉장히 심했던 상황에서 저 같은 경우는 약 한 90% 정도 좋아졌어요. 특히 제가 요즘 쓰는 방법은 와 이건 최고입니다. 응? 제가 요즘 쓰는 방법은 뭐냐면 이제는 더 이상 알벤다졸을 빻아가지고 만들 필요 없이 그쵸 저희 히사모에서 판매하는 액상형 알벤다졸을 면봉에 묻혀가지고 양 코 속으로 저도 아직 심해서 위로는 못하겠어요. 위로는 정말 죽었다 깨도 못해 아직까지는. 근데 이렇게 직각으로 코 속으로 면봉에 알벤다졸 액상형 알벤다졸 묻힌 걸 쭉 집어넣고 30분 정도만 있으면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어떤 놀라운 일? 들어갈 때는 재채기가 좀 많이 나는데요. 이것도 조금 지나면은 재채기 횟수가 많이 줄어들어요. 예, 코 속에서 엄청난 콧물이 줄줄줄줄 흘러내립니다. 나는 코가 막혀서 했는데 야, 내 안에 이렇게 많은 콧물이 있어? 할 정도로 흘러내리고 또 이제 후비루라 그러죠. 목 뒤로. 보통 알러지 비염 환자들은 이게 목 뒤로 이 가래, 이 농이 넘어가요. 굉장히 콧물들이. 이게 진짜 근데 이게 계속 누적이 되면 이제 목도 붓고 편도선도 붓고 그 다음에 그 안 좋은 이물질들이 계속 넘어가니까 그게 이제 장 건강에까지 영향이 미치거든요. 이 후비리드에 대한 거를 또 다음에 또 한번 또 다루도록 하고. 근데 이렇게 알벤다졸 액상형 알벤다졸 면봉에 묻혀서 코에 넣히게 되면 계속 그게 앞으로 이제 나오게 돼요. 목으로 넘어가는 가래는 계속 뱉게 되죠. 보통 한 30분 정도 합니다. 그리고 그걸 면봉을 이렇게 싹 빼내고 이제 코를 한번 세척하게 되면 와 아는 사람은 알 거야. 양쪽 코로 숨을 쉰다는 게 얼마나 인생의 큰 행복이라고 하는 사실. 제가 얼마 전에 편두통으로 정말 고생하시는 분을 만났는데 그분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두통과 편두통은 다른 거다. 편두통은 아는 사람만 안다. 정말 목을 잘라버리고 싶대요. 목을. 얼마나 고통스러우면. 충농증 비염 환자들이 그렇습니다. 정말 어쩔 때는 코를 베어버리고 싶어. 자, 그렇다면 이게 왜 이제 그 설득력과 이게 있느냐 보면 여러분 이 알벤다졸은 뭐죠? 그죠? 구충제죠. 여기서 한 가지 여러분 알벤다졸을 먹고 부작용 없습니다. 이거는 그냥 광범위한 굉장히 보편적인 구충제일 뿐이에요. 근데 매일매일 먹게 되면 간에 좀 무리가 오니까 그래서 암 환자들도 월요일부터 목요일 또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만 드시고 이틀은 휴식기를 가지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거는 이제 알벤다졸뿐만 아니라 비타민도 뭐 어떨 땐 비타민 C부터 시작해서 D, 뭐 A, B 막 여러 개 먹잖아요. 그럼 몸에서 무리가 오는 거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는 그런 거 이제 좀 조정을 하셔야 되는데 기생충이 이 염증을 일으키고 바이러스를 일으킨다라고 하는 것이 밝혀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 비염이라는 건 뭡니까? 코 속의 염증이거든요. 그 염증, 그 바이러스 때문에 코가 막히고 붓는 거지 않아요. 코 속에 살이 붓는 거예요. 근데 재밌는 거는 저처럼 코가 막히는 그 알러지 비염 환자들 같은 경우는 이게 가끔씩 왼쪽 코가 막혔다 오른쪽 코가 막혔다 마치 중심대를 기준으로 물풍선이 왼쪽 오른쪽으로 이렇게 옮겨가는 거랑 비슷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 수술이 왜 완치가 안 되냐면 부어있는 코 살점을 수술을 통해서 제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수술 이후에는 뻥뻥 뚫리죠. 근데 문제는 근본적인 원인이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이 양약의 한계죠.
다시금 그 염증 부위가 부어오르는 거예요. 염증으로 인해서. 그게 재발이 되는 겁니다. 한의학에서는 이거를 이제 한약을 통해서 체질을 바꾸고 체질을 개선해서 비염을 고친다고 하는데, 저는 한 가지 묻고 싶습니다. 뭐냐면은 부모님으로부터 이어받은 체질이 그렇게 한약 몇 천 먹는다고 바뀌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 한의사분들은 그런 얘기를 하죠. 장기간 복용해야 된다. 그럼 공짜로 주면서 하든지 그 비싼 한약을 어떻게 장기간 복용해. 근데 그 얘기는 이비인후과 의사들도 동일한 얘기를 해요. 한 번 이비인후과 가서 비염을 고친 사람은 없습니다. 안 고쳐지니까 계속 오는 거고, 환자들도 이제는 요령이 생겨서 심한 날 아니면 안 가게 되는 거죠. 태어날 때부터 열이 많은 사람이 있고요. 이제 사상, 이제 음양 있다. 태어나면서부터 손발이 찬 사람이 있습니다. 한약 먹는다고 이게 쉽게 바뀌지가 않아요. 음식, 운동, 그 다음에 플러스 이제 뭐 한약이든 비타민이든 본인에게 맞는 어떤 환경의 변화를 통해서 체질이 완화되는 거지. 체질 자체는 변화되기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한약을 통한 알러지 비염의 치료가 사실 불가능에 가깝다는 겁니다. 코 속에는 코털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코털이 두 가지의 기능을 합니다. 하나는 뭐냐면 외부로부터의 이물질들이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이렇게 필터링을 하는 필터의 역할이에요. 공기청정기 필터처럼. 이게 없으면 더 많은 사람들이 죽겠죠. 요즘 같은 코로나 시대에는 다이렉트로 그냥 들어가 버리니까. 두 번째는 뭐냐면 몸 안에 체온을 일정하게 유지시켜주는 역할을 한대요. 와, 저 이거 처음 알았어요. 그래서 바깥에 찬 공기, 뜨거운 공기가 다이렉트로 안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그런 필터링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목욕탕에 한증막 같은 데 들어가 더 이렇게 호흡을 하시다 보면 이 코 속에 이 코털이 그러한 몸의 체온을 위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으실 거예요. 근데 알러지 비염 환자들은 이 기능이 망가져 버렸어요. 이 필터 기능이 망가진 거예요. 그래서 알러지 비염 환자들 같은 경우는 사실 이 코 안에 점막이 굉장히 예민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코털 뽑으면 절대 안 되고요. 코털 한번 뽑았다 하루 종일 재채기 하기도 합니다. 더 심해지고, 그 다음 심지어는 코털 안에 코 속에 코털 깎기를 하면서도 계속 재채기를 해요. 저도 그랬어요. 이 알벤다졸 하기 전까지는. 이 코 속의 염증이 눈으로 올라가면 눈이 가려워진 거고 눈이 빨갛게 충혈이 되죠. 머리 위로 올라가면 두통이 생기는 거고. 한국에서도 몇 년 전부터 방송을 보니까 어느 한의원에서는 콧물 빼기 비염 치료를 하더라고요. 거기 가면은 이제 그 코 안에 있는 염증을 바깥으로 배출시키는 그런 그 한의원에서 개발한 거를 면봉에 묻혀가지고 결국 똑같이 코 속에 집어넣고 세숫대에 하나 주죠. 그 다음에 세숫대에다가 이제 신문 깔아놓고 그러면 30 동안 줄줄 흘러내리잖아요. 보통 이제 그거 하고 나온 분들 얘기 들어보면 되게 시원하다 그러죠. 그러니까 그런 원리입니다, 알벤다졸이. 근데 알벤다졸은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 몸 안에 염증을 일으키는 기생충을 박멸함으로 근본적인 원인을 함께 제거하는 두 가지의 효과가 있다는 거죠. 이비인후과 가서 치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 비염 환자들 이비인후과 안 가본 사람 없죠? 가보면 제일 먼저 뭐 합니까? 그렇죠. 의사가 콧구멍을 확 벌리는 걸 코에 넣고 쫙, 제발 좀 그렇게 제 콧구멍이 늘어난 이유가 거기 있었던 것 같아. 그 다음에 이제 그 뭐죠? 우리는 면봉을 쓰는데 이비인후과에서 쓰는 꼬챙이 있죠. 이렇게 새꼬챙이 손 끝에 말린 거. 거기에 똑같이 뭐 이렇게 묻혀가지고 콧속 확 집어넣고 확 뺍니다. 그러면 안에 있는 콧물이 확 나오면서 그거를 다 이렇게 뭐죠? 빨아들이는 걸로 제거하고 코 안에 또 뭐 스테로이드 성분의 약들을 띵띵 뿌리고 그 다음에 이제 자 이쪽으로 오세요 하고 가면은 빨간색 적외선 같이 생긴 코 안에 대고 있는 코 말리는 걸 갖다가 한 10분 정도 하라고 한 다음에 네 처방 약 처방 받으세요. 끝입니다. 그게 끝이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그러면서 항상 하는 얘기가 닥터가 하는 얘기가 이비인후과 제 친구들 중에 이비인후과 의사들이 좀 있거든요. 어떻게 얘기를 합니까? 꾸준히 오셔야 됩니다. 꾸준히 오셔야 됩니다. 근데 꾸준히 와가지고 치료가 된다기보다는 그 알러지 비염 환자들이 보통 계절성이 되게 많거든요. 꽃가루 날리는 뭐 봄이라든지 가을 정말 많은데 그 계절이 지나면서 스스로 이게
거의 끝나가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이게 이비인후과 가서 나은 건지 시간이 지나서 나은 건지 헷갈리게 되면서 대부분 제가 아까 초반에도 말씀드렸듯이 아휴 뭐 이비인후과 가도 소용없다 하고 이렇게 포기하게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 알벤다졸을 묻혀서 코 속으로 이 면봉을 이렇게 집어넣을 때 한 가지 조심할 것 중에 하나는 무리하게 넣지 말라는 거예요. 한 번도 안 해보신 분들은 넣는 것 자체가 굉장히 공포스러울 건데 처음에는 첫날은 절반, 그 다음에는 조금 더, 그 다음에 조금 더 하다 보면 점점 안에가 뚫리게 되고 심하게 막혀 있는 경우 너무 했다가 잘못해서 안에 있는 코 속 안에 있는 그 살 부분이 또 상처 나면은 큰일 나니까 특별히 아이들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웬만하면 하지 마시고 왜냐면 아이들은 되게 공포스럽잖아요. 그렇죠? 처음 시작하려고 하는데 잘 안 들어갑니다 하는 분들한테 제가 한 가지 방법을 가르쳐 드리면 그렇죠. 저희가 판매하는 이 햄프시드 오일을 같이 이용하시던가 이제 오일이니까 오일 기능이 있어서 잘 들어가거든요. 아니면 요 냄새 약간 싫으신 분들은 보통 이제 뭐 내일매도 코 세척 이게 저 이제 소금물이라 그랬잖아요. 그걸로 한번 코를 싹 헹군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알벤다졸을 묻힌 면봉으로 집어넣게 되면 굉장히 잘 들어가고 이게 또 하다 보면 또 늘어요. 사실 구멍을 차 늘어요. 그래서 이제는 저 같은 경우 넣을 때 재채기도 안 해요. 처음에 넣을 때는 한 재채기를 한 20번을 했던 것 같아. 제가 초반에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하게 되면 이제 증상 그렇게 한 30분 정도 저는 있어요. 하고 난 다음에 뭐 TV를 본다던가 뭐 보면은 이제 계속 뒤로 이제 가래가 넘어오기 시작하고 이제 코 밖으로 콧물이 점점 그게 이제 이 알벤다졸의 놀라운 역할인 것 같아요. 사실은. 그러면서 놀라게 되죠. 와, 씨, 나쁜 게 내 안에 이렇게 많이 있었어? 우리가 흔히 콧물이라고 하는 거는 겉으로 나오는 것 빼고는 안에 있는 거는 잘 모르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게 굉장히 안 좋은 거예요. 온갖 이물질이 이 목 안으로 넘어가고 한다는 것 자체가. 그렇죠? 여러분, 다음 영상에는 테니스 공을 가지고 그리고 집에서도 편히 할 수 있는 지압, 혈자리, 그리고 테니스 공을 가지고 이 알러지 비염 환자들이 정말 효과를 볼 수 있는 치료법에 대한 것을 제가 영상으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영상이 도움이 됐다고 한다면 여러분들만 구독, 알림, 좋아요 하지 말고 주변에 여러분의 친구들에게, 지인들에게도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막간을 이용한 광고 한 가지. 지금 미국에서 가장 환불이 잘 되는, 반품이 잘 되는 매장이 바로 코스코거든요. 근데 코스코도 얼마 전부터 코로나로 인하여 더 이상 반품을 받지 않고 있습니다. 이해되죠? 갔다가 돌아왔는데 그 간 집이 코로나 환자였다고 한다면, 환자 집이었다고 한다면 안 그래도 지금 직원들이 코로나 걸려가지고 다 힘들어 하는데 그래서 저희 히사모도 이제는 여러분 저희 제품을 주문하고 못 받으신 분들은 당연히 환불해드리죠. 근데 그런 일 한 번도 없습니다. 5배송 되는 경우 가끔 있어요. 그쵸? 뭐 요즘 너무 주문량이 많다 보니까 알벤다조 같은 경우는 정말 주문량이 많아요. 뭐 나는 비염으로 시작했는데 관절염도 다 고쳤다 그러는데 그건 조금 오버 같아. 왜냐면 이 알벤다졸은 만병통치약이 아닙니다. 그거는 이렇게 보시면 돼요. 알벤다졸이 여러분에게 효과를 주긴 했지만 역으로 말하면 우리 몸 안에 기생충이 이렇게 많은 병의 시작이었구나 라고 하는 거를 역설적으로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거거든요. 특별히 관절염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을 위한 영상도 제가 다음에 한번 또 준비할 테니까 기억해 두시고 뭐 저희 히사모에서 제품을 주문하시고 단순 변심이라든지 또 제가 다시 한번 좋은 말로 말씀드리는데 저희 제품 대량으로 사서 판매하지 마세요. 그 해외 직구로 제품을 사서 판매하시는 거는 불법이고 나중에 엄청난 그 진짜 벌금 맞을 수가 있으니까 원칙적으로 불법입니다. 불법. 왜냐면 여러분 부가가치세 안 내잖아요. 그게 해외 직구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근데 그런 분들이 꼭 대량으로 물건을 사셨다가 안 팔리니까 수집 잡아서 반품을 해요. 근데 불가합니다. 이제 저희 단호하게 얘기할 테니까 저희 히사모 쇼핑몰은 회원제입니다. 그냥 지나가다가 아무나 와가지고 제 영상에 마음이 안 들어도 댓글도 남기지 마세요. 그냥 지나가세요, 제발. 왜 이렇게 바쁘신데 이렇게 시간 내서 댓글을 남기셔. 그러니까 저희 히사모의 이런 영상을 좋아하시거나 하시는 분들이 그냥 들으시면서 가는 거지. 그렇죠? 그리고 저희는 의사가 아닙니다. 또 저희 것만 믿고 맹신하지 마시고 제 친구사들이 제발 하는 얘기가
유선생만 믿고 와가지고 자기들 안 믿는 사람들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대한민국 이게 문제야. 이게 문제. 유튜브의 영상은 1차적으로 수집되는 정보 차원에서만 생각을 하시고 결정은 여러분들이 하시되 여러분의 담당 주치의랑 의논하셔서 결정하셔야 됩니다. 한국에 보면 특히 뭐 이버맥틴 뭐 전문가 집단들이 생기는 것 같아요. 우리 아마노 분들을 중심으로. 근데 여러분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한국에서 의사 되려면 10년 동안 공부해야 되거든요. 매일매일 시험 봅니다. 엄청난 양의. 그 의사들이 똑똑합니까? 여러분들이 더 똑똑합니까? 응? 저희 희사무 영상 채널을 비롯해서 유튜브 몇 편 보고 뭐 블로그 몇 편 보고 몇 명의 그 자가 임상 경험을 토대로 여러분들 저물대적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건 사람의 생명이 걸린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저희 희사무는 물론 이런 의사들은 정말 싫어하죠. 작년에 그 펜벤다졸 사건 이후에 대한민국의 그 암한우 협회에서 임상실험 연구조차 가치조차 없다 해가지고 일축해 그렇게 장사꾼 의사들은 저희는 의사로 취급을 하지 않지만 그렇다고 정말 정말 좋은 의사 선생님들의 대한민국의 의술은 세계 최고거든요. 그분들을 저희는 존경합니다. 오히려 너무 막 나가는 분들 같은 경우 정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조티 펜스는 여러분들 콧구멍에 들기름 넣으라고 한 적 없어요. 근데 지금 햄포일부터 시작해서 지금 거의 들기름까지 갔잖아요. 들기름은 음식할 때 쓰는 거지 여러분 코에 넣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점점 이게 막 변색돼 가는 게 지금 한국의 가장 큰 문제입니다. 좀 더 3,000보로 빠질 거니까 이제 다시 돌아와서 여러분 이후로 계속해서 알벤다졸을 통한 이 알러지병 치료에 대한 그 영상들을 제가 시리즈로 계속 올라가면서 저희 희사모 채널도 얼마 전에 그 뭐 아이폰 영상도 올라갔지만 조금 이제는 스펙트럼을 다시 한번 넓히려고 그래요. 그래서 코로나 이후에 도대체 이제는 접어야 될 내 장사나 뭐 먹고 사나 하는 분들을 위해서는 저희가 창업교실에 대한 노하우도 알려드리려고 하고 자격이 있냐고요? 충분히 자격이 있습니다. 여러분 요 얘기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생각보다 저희 회사가 저희 본사가 굉장히 좋은 회사입니다. 이 코로나임에도 불구하고 끄떡없거든요. 그리고 얼마 전에 몇 달 전에 한국에서 제 의사 친구들이 여기 미국에 놀러 와가지고 저랑 같이 골프 라운딩하고 식사를 하다가 어떻게 얘기하다 제가 물어봤습니다. 야 너네가 중산층이냐? 그랬더니 자기들이 중산층이래요. 그래서 목에 힘을 딱 주더라고요. 그럼 한국의 중산층의 기준이 뭐냐 했더니 뭐 연봉 어느 정도 되고 뭐 강남 아파트에 뭐 정도 중산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냐 하고 제 연봉 얘기를 해줬더니 뒤로 다 밥 먹다가 뒤로 다 자빠질 뻔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거 수습하느라고 정말 힘들었습니다. 그냥 야 미국은 크잖아, 넓잖아. 미국은 땅덩어리가 넓잖아. 응? 그러니까 이제 이 친구들은 그거죠. 아씨 학교 다닐 때 나보다 공부도 못했는 놈이 아니 내 연봉에 야, 네 연봉은 지금 우리 병원 원장보다도 더 많아. 우리 메디칼 그룹에 그러길래 그러냐? 저도 깜짝 놀랐는데 알고 봤더니 제가 그렇게 많이 받더라고요. 또 월급만 많이 받는 게 아니라 뭐 저희 회사의 그 비전부터 시작해서 그러니까 좋은 일을 많이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응? 좋은 일 많이 하고 있는 거죠. 자, 아무튼 좀 사족이 길었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는 이러한 정보들은 사실 저 혼자 주절주절 하는 것 같지만 상당 부분 미국의 전문가 집단을 통해서 1차 검증이 된 내용임을 기억하시고 이후에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면 돈을 벌 것인가? 삼성전자 주식 정말 들어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부분들을 저희 회사, 저희 본사 또는 저희 본사가 아니면은 다른 회사의 그 전문가를 통해서 자문을 받은 내용을 중심으로 나가니까 삼성전자 사야 되냐고요? 선택은 여러분이 하시지만 저라면 안 사겠습니다. 왜 안 사냐고요? 안 망한다고요? 안 망하는 회사 없습니다. 세상에 안 망하는 회사 없어요. 삼성전자가 더 튼튼했을까요? 전성기 시절에 로마가 더 튼튼했을까요? 당연히 로마죠. 안 망하는 회사 없고 또 하나 여러분들 갖고 있으면 언젠가는 오른다. 외국인들이 그거 모를까요? 외인들이 그거 몰라서 한국의 삼성전자 주식을 계속 던지는 걸까요? 개인은 죽었다 깨어나도 그렇죠. 한국 주식시장의 외국인들의 정보와 자금력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는 뭐 동학혁명 해가지고 막 지금 하고 있는데 그러다가 쌍피 보지 마시고 조금 사태가 진정되거나 한 이후에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미국 주식 아직은 아니 지금 너무 늦었어요. 벌써 바닥 찍고 30%가 올랐고
이렇게 뉴스 하나에 급등락이 좌우된다고 하는 거는, 이 널뛰기 장사가 좌우된다고 하는 거는 아직은 아니라는 겁니다. 기본에 충실하시기 바랍니다. 무릎에 사서 어깨에 팔아라. 너무 늦게 들어갔다, 너무 늦게 팔려겠다 했다가는 꼭지 잡는 게 망하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도 제 말 안 듣고 아파트 샀다가 지금 아무튼 암덩어리 생기겠다라고 하는 한국 친구들이 있는데, 참 말 좀 들어야지. 자, 아무튼 이 영상 채널을 좀 이렇게 다양한 스펙트럼으로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얘기들을 제가 풀어드릴 테니까 더욱더 많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히사모였습니다. 감사합니다.